무한의 부를 창조하는 잠재의식의 힘. 부의 초월자 제54장 진정한 상사를 찾다. 텍사스주의 댈러스에서 나를 보러 온 약사가 있었다. 그는 쉽게 화를 내고 심술을 부리는 사장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 사장은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서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거기서 계속 일하는 이유는 월급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싫어서 죽겠습니다.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만 빼고 다른 보조 약사들 모두를 승진시켜 줬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독재자와 폭군, 폭력배들이 살고 있었다. 화와 분노, 혐오가 넘쳐나고 파괴적인 태도가 이 청년의 생각과 감정, 반응을 지배하고 통제했다. 나는 그에게 외면은 내면의 거울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부정적인 감정을 품으면 나 자신을 해치는 꼴밖에 되지 않으며 부자가 될 수도 없고 커리어의 발전도 저해한다고 이야기해줬다. 원망과 적개심은 득이 되지 않는다. 그는 내 말을 듣더니 내면의 감정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그러고는 마음가짐을 고쳐 성공과 조화, 번영의 사상을 마음속에 심었다. 성공하고 번영하겠다는 태도로 살기 시작했고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키워나갔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고용한 상사의 조화와 번영, 평화를 진심으로 빌어주었다. 몇 주 후 진정한 상사는 사장이 아닌 자신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마음속에 들어선 아이디어가 삶을 통제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약사를 대하는 사장의 태도가 달라졌다. 고용주는 그를 승진시켰고 한 약국의 운영을 맡겼으며 월급도 대폭 올려주었다. 새로운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이다. 사업 성공을 위한 3단계. 미용실을 운영하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병에 걸렸고 집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사업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러자 그녀가 자리를 비운 동안 2명의 직원이 자금을 횡령했고 다시 미용실로 돌아와 보니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그녀는 손해본 금액을 메우기 위해 다음에 3단계를 따랐다. 먼저 주 거래은행 지점장이 계좌에 넣어놓은 돈이 많다고 축하하는 이미지를 5분 정도 상상했다. 다음에는 사업이 이렇게 잘 되다니 너무 뿌듯하구나. 훌륭한 고객을 두었네 라고 행복에 겨워 기분 좋게 말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3분에서 5분간 들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직전 다음과 같이 확언했다.
모든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가게에 오는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3주도 채 되지 않아 미용실에는 사람이 넘치기 시작했다. 미용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할 정도였다. 얼마 후 이 여성은 결혼했다. 남편은 결혼 선물로 2만 달러를 주었고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설을 갖출 수 있었다. 2억 달러 규모의 기업을 이끈 비법.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강의를 마치고 한 남성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는 한 기업의 판매 담당자였는데 압박감과 부담감, 사내 정치에 시달려 신경쇠약에 걸리고 심장마비가 왔다고 한다.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한 후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행동했다. 매일 아침 사무실 문을 닫고 10분에서 15분 동안 확언을 했다. 모든 직원에게 사랑과 평화, 선의를 베풉니다. 영적인 법과 질서가 나 자신과 이 사회, 회사 전체를 지배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회사에 나갔다. 그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해졌다. 회사 제품 판매를 늘릴 수 있었고 홍보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 결과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이 번창했다. 그는 승진해 임원 자리에 올랐고 2년 후에는 거대한 기업의 대표이사로 선출되어 엄청난 연봉을 받았다. 용서가 부를 불러오다. 크리스마스에 어떤 남성과 나눈 이야기다. 그는 20년 동안 부모와 연을 끊고 살았다. 모든 것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부모님이 자기보다 형제에게 유산을 더 많이 물려주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부모님에게 화가 나 있었고 복수하고 싶어 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날,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 2명이 이렇게 말했다. 모든 직원이 크리스마스에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내려가네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건 축복입니다. 세상에 크리스마스에 부모님을 뵈러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는 고아여서 부모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저희도 부모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 마음이 찡했다. 부모님을 향해 품었던 분노와 적대감이 사르르 녹았다. 그래서 20년 만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들고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내려갔다. 부모님은 반가이 맞아주었고 상당한 액수의 주식을 넘겨주었다. 형제가 뺏어갔다고 생각했던 목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용서란 타인에게 사랑과 평화, 축복을 베푸는 것을 뜻한다. 베풀면 받는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 원망, 적대감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태도는
나와 부와 건강의 근원을 연결하는 끈을 잘라버린다. 마음속에 박힌 가시가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라.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방법. 남에게 베풀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다른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를 빼앗지 말라. 아이에게 돈과 도움을 너무 쉽게 자주 주면 안 된다.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것보다 도움을 넙죽 받는 것이 더 쉽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도움을 주는 것은 상대방의 성장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사람의 특성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하지 않고 힘든 일을 극복하면서 내면의 힘을 발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성향만 키우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친척에게 이것저것 챙겨주던 여성이 있었다. 여성은 친척에게 월세를 내주고 음식을 사줬다. 취업할 때까지 용돈도 주었다. 그녀는 친척의 처지가 안타까워 선의로 하는 행동이었지만 나는 당장 도움을 멈추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톰은 참 안 됐는걸요. 여기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취업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하지만 톰은 취업도 하지 않고 친척에게 빌붙는 걸 택했다. 용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친척을 원망하기까지 했다.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로 여성의 집에 온 톰은 은으로 된 물건들을 훔쳤다. 여성은 큰 소리로 울었다. 제가 해준 게 얼만데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요. 그는 톰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의 가능성에 한계를 지었다. 비유하자면 진리를 가르쳐 주는 대신 누더기를 입힌 꼴이었다. 톰 역시 그녀의 시선을 그대로 투영해 누더기를 입고 거지처럼 반응했다. 물론 남을 돕는 것은 옳고 선하며 진실한 행위다. 그러나 진정으로 도우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의 도움은 그 사람 스스로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발판의 역할로 한정해야 한다. 삶의 풍요로움과 자립심을 키우는 방법과 최선을 다해 인류에 이바지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그러면 국밥 한 그릇, 낡은 옷 한 벌을 바라지 않을 것이고 거저 받는 도움을 사양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선뜻 도움을 주려고 한다. 하지만 그 도움이 남의 결점을 키우고 태만하며 게으르게 만든다면, 무신경과 무관심을 감싸준다면 잘못된 것이다.